오산면, 송악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경로당 지원 현황과 익산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경로당 지원 관련입니다. 예. 우리 시는 현재 시에 등록된 등록 경로당 670개소, 미등록 경로당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인원, 이 요건을 갖춘 등록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개소당 적게는 340만 원에서 많게는 370여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시설 운영비조로 100만 원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친목 부모와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이용 중이지만 법에 따른 시설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여가 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곳은 몸이 불편하거나 자연불악이라는 지역적인 제약 등으로 등록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우리 익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 미등록 경로당을 발굴,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본 의원 또한 적극적인 익산시 행정과 담당 공무원들께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의 운영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냉난방 시설,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이나 본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정말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본 의원은 지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에서 냉난방비, 연료비와 간식비 등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 100만 원에 미등록 경로당별 약 70여만 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등록된 경로당의 시설 보수비로 총액 2억, 운영비 및 간식비와 양곡 추가 지원 등으로 9,900만 원 등 등록된 경로당의 예산만 추가 편성하고 전체 추경 예산 1,431억 중에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기대에 맞지 않던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너무 크고 본 의원 또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추가 편성하지 못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 4월 달에 우리 미등록 경로당 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 박철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원비가 한 1년에 1년에 100만 원에서 최대 192만 원까지 이제 거의 2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저희들이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그 지원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은 미등록 경로당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200만 원, 192만 원까지 다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차제에 이렇게 근거 규정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그러면은 다음 추경 정도에는 올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고 현실의 불공정을 없애자는 데 본 의원과
시장님의 뜻이 같음을 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있듯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시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2차 추경 시 예산 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산 택지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배산 택지 개발로 조성된 익산 서부 모현동 신시가지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다양한 상권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심각한 주차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2월 읍면동 주민가에 대하여서 배산 택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 사업자를 통한 개발 사업으로 1, 2층은 상업시설, 3, 4, 5층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5일 시장실에서 가진 모현 상가발전회와의 면담 시에는 배산 택지 공영주차장에 상업시설을 배제한 평지 주차장만을 조성한 후 상가발전회 등을 통해 민관 위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 개발업자를 통한 주차 빌딩 조성도 아니고 상가발전회에 약속한 평지 주차장을 조성한 후 민간 위탁도 아닌 임시 포장만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가발전회와 약속한 평지 주차장을 조성한 후 민간 위탁을 위한 일부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임시 포장으로 지역민을 달래고 시장님 재선 이후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배산 택지 개발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모현동 주민들하고 이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사실은 시정은 시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의견 수렴하면서 너무나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우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먼지가 나고 주차장에 폐해서 쓸 수 없는 이런 것은 해소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차 타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문제는 우리가 공청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 현재 익산시 시장에 대해 나오신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현역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계획 중이신 게 있더라도 양쪽에 대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읍면동 간담회에서는 상가 개발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시장실에서 아니죠. 있었던 제가 그 경유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드리면은 맨 처음에는 그런 구상을 제가 하려고 밝혔어요. 그랬는데 상인연합회 찾아와서 그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인연합회한테 내가 그러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합시다. 그러고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같이 오셨죠, 우리 의원님도? 저는 못 갔습니다. 아, 저는 못 그랬던가요? 가고 이제 예, 예. 주민들을 상가연합회 주민들을 예, 예. 만났을 때 예, 예.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예,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예. 뭐 고충이 많으신 시장님의 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상가 2층을 이용한 주차 빌딩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 운전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상태입니다. 영등 이 동사무소 옆 전북은행 상가 주차장 건물을 보더라도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걸 알 수 있고, 상가 개발로 인해 주차난만 더욱 가중된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과 신시가지 상가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시장님이 민간 사업자를 통한 주차장 상가 개발에는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잘 알겠습니다. 거기 부연 설명 하나만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영등동 주차장 거의 주차 타워 안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시내가 주차 단속을 거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내가 그때 무현동 상인들한테 얘기한 것이 이제 이거 하면서 단속을 제대로 강화를 해서 주차 타워에 다 올라가게 만들겠다. 또 영등동도 그런 식으로 지금 상인연합회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시중에는 별 얘기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해오신 걸 보면은 그런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드실 거라 생각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예. 시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와 저희 주민들 간의 대화 중에 오고 간 얘기입니다. 이 대립되는 그 주차장의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심각한 주차난 때문입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일부 지자체처럼 길거리 주차요금 징수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모현동 우수저류지 이외에 모현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조성된 모현도서관 옆 우수저류지를 활용하여 현재 그라운드 골프장 등으로 쓰이는 시설을 위로 신축하고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아무쪼록 그 모현동 택지 개발 당시 기존의 계획대로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심각한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 주차 요금 징수 문제는 이미 상인 그 연합회하고 저희 해부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로 노면에도 전부 다 주차 요금을 이제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주차를 할 수 없게 시스템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이런 모현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만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 전체 주차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대로 법대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실제 주차가 장기 주차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 거리 가서 오고, 그리고 급한 사람들은 시내 그 자기 가고자 하는데 앞에다 돈 내고 주차를 해 그죠. 그리고 돈 내고 주차라는 얘기는 빨리 떠나라 이거예요. 장기 주차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익산도 그런 식으로 주차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우리 시 지역개발 사업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모현 운암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붕괴 우려를 이유로 모현 운암아파트 주민들의 긴급 대피 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익산시 의회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 같은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지역 주민들에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6년 11월 MOU를 체결했고 재개발을 통해 곧 해결할 것 같은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모현동 운암아파트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해주시는데 이 추후에 우리 동료원의 질의가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간단하게 경과만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송악동 한전 지중화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1964년 건설된 이 변전소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 익산시 서부권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치권과 합심하여 어렵게 지중화 사업을 이뤄낸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현재 송전탑은 거의 철거 단계이고 한전 부지에 지중화 작업만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송악동 주민들은 한전 지중화 부지에 도시 근린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님은 이 또한
지난 읍면동 주민과에 대하 시 민간 개발업자를 통한 개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은 어떻게 돼가는지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는 여러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적하여 교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 시설을 유치해 역세권 주변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익산 KTX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국내 대형 건설사인 현대엠코와 한국자산신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던 중 전임 박병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정승인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송악동 주민들은 도시가스 및 하수도 정비 사업도 요구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와 오랜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는 송악동 주민들을 위해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든 익산역 서부지역 즉 송악동 개발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장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묶어서 하나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운화아파트 지금 그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 재건축 방식, 또 매부 임대 주택 운영 방식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재개발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자. 이것도 별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LH 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방식하고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임대 사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결정되는 방식으로 연내에는 이것은 결론을 내줘야 된다. 계속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이 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송악동 한전 지중화부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한전의 땅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은 너무나도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냥 공원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한전에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익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건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한테 분양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사업 시행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 승인을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중화 사업도 그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한전 그 변전소 그 4억은 이제 옥내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 말이면은 완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밑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는 지금 이제 아쉽게도 지난 시장님 때 중단 선언을 한 이후로 이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업 여건이 쉽게 말하면 수요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수요가 뒷받침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합 환승센터 개발하기 전에 역세권 개발을 먼저 해서 기본 수요를 만들어서 복합 환승센터를 다시 말해 지금 용산역이나 서울역 같이 위에 역사 위에 상업시설을 올려가지고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후순위로 좀 저희가 미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것이 광역 전철망 구축이다. 그래서 모든 철도가 익산역으로 향하도록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타기만 하면 익산역에 다 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놓으면은 많은 수요가 창출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복합 환승센터는 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고 있고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가의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기대드리는 것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10조 이상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받아와서 역세권 개발부터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뭐 지역 개발에 개발 계획을 지금 구상 중이신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봅니다. 모쪼록 계획하는 대로 시의 개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과 우리 제가 시정 질문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 보고를 받았던 내용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서 LH에서 용역 중이라는 답변만 저한테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모연 운암아파트, 승학동 한전부지, 익산역, 서부권 개발 등 우리시 도시개발 사업 대부분이 포함된 익산시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 연구 용역을 LH에서 자체 실시 중이며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에나 알 수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여러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듣고 보면 아까 우리 승학동 한전 지중화부지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 모든 도시개발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자구의 노력도 없이 LH나 타 기관의 자체 용역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가 LH의 용역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는 내년 3월까지 LH의 용역이 끝날 때까지 자체 개발 계획이나 자체 용역 계획도 없이 허송세월을 허비하면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LH의 용역 결과만을 기다리는 우리 익산시 때문에 그동안 온갖 불평과 고통을 참고 기다린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과거 우리 시는 영등 2, 3지구, 부송 3지구 택지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약 8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고 이 수익금을 중잣돈 삼아 향후 우리 시 성장 동력이 될 제3, 4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의 자체 용역만을 기다리고 지켜만 보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직접 공영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이 얻은 수익과 장단점, 현재 용역 중인 LH 개발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자 LH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시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모연동, 오산면 장신리 일대 76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 결과를 익산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답변은 LH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자료가 없다. LH에서도 정상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 LH의 사업은 적자 사업이 많으며 우리 익산시의 당면 과제인 모연 운암아파트 재개발을 부탁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LH 사업 계획서나 정산서 또는 하다못해서 우리 시와 LH 사업 협약서라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먼저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기회를 안 주셔서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면은요. LH에 의존해서 무슨 지역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들인데 LH에서 하려면 전체 수익 구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회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북개발공사하고도 다시 접촉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영사업 개발 방식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 규모가 공영사업을 할 만한 규모도 사실은 아직은 없고, 또 하더라도 공영개발 사업 방식은 저희가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채 문제 불거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무리하게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채가, 사실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빚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빚을 짓지 않고 하는 사업 방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그 예, LH 사업 예. 계획서, 정산서 예. 또는 뭐 우리 시와 LH의 사업 협약서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것은 LH 정산서는 이제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공인개발 방식, 쉽게 말하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했죠. 수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예. 사업 계획서나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저 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끝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보고도 못 없습니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 시와 LH 사업 협약서라도 보신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 협약서요. 예, 예. 글쎄 이거 지금 다 끝난 사업 아니었던가요? 지금 하고 있던가요? 다 끝났는데 그 예, 당시에 예. 사업을 우리 익산시와 LH가 맺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LH에서는 정산서를 못 준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라도 있으신지. 제가 이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받아보신 게 담당 부서에서 받아보신 게 있는지. 저는 그걸 본 적이 없고 우리 의원님이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없어요 이거? 아니 아무리 엉터리 행정이라도 뭐 본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시장님께만 제출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담당 직원들도 모릅니다. 자, 시장님 잠깐만, 최근에 보도된 방송 내용입니다.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무도 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 있겠습니다. LH는 국가적 공기업으로서 많은 적자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인근 군산시는 LH 사업 완료 후 수익금으로 155억 원 상당의 부지를 환지받고 현금으로 23억 원, 유지 관리 비용으로 24억 원 등 모두 20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사업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LH로부터 정산서는 물론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좀 전에 시정 질문했던 배산 택지의 공영 주차장 부지도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매매 체결 전에는 LH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아 우리 시민들이 사용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태여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난 일을 되짚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때 한심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슬로건을 믿고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행정의 달인을 믿고 뽑은 시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과 개발에 청실론을 기대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개발을 행정에서 전혀 고민치 않고 타 기관에게 맡기고 그 처분만 바란다면 차라리 LH 사장에게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과 행정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우리 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용역을 LH에 맡길 수도 있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딴지 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익산시 개발 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이 남았고 그 수익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손해라면 왜 손해인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고도 계속 LH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들과 본 의원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과거 2년은 선거법 위반으로 그만둔 시장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멈추고 시민들은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고 지역은 정체되고 불신과 분열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님의 등장으로 정체된 익산이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 개발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익산으로 변모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의 현실을 보면 기대와 달리 지역 민원을 어루고 달래는 자구지책의 행정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집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그것도 원가 산정이나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아무것도 정확하게 보고받지 않은 LH의 주장뿐인 무연 운암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의 해결을 위해 읍소하고 나머지 수익성 지역개발은 모두 다 LH에 내주는 격 아닌가 하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현안 사업 등은 대부분 LH에서 용역 중이며 그 결과만을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 수익조차 공개하지 않는 LH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이 발생하는 현안 사업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개선 후를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수익 정상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 신화의회에서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편향된 시각으로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하면은 시민들이 정말 방향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 그거 하나 이제 여쭤보죠.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7분이 남았으니까. 아니,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예. 환지 방식이 뭐냐, 예. 뭐 개발 방식이 뭐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하다못해 슈퍼마켓을 운영해도 네. 하루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손해인지 한 달을 했더니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예. 투자해야겠다는 예. 그런 계획을 다 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쉽게 나머지- 설명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장님 네. 룩집내자고 예, 예.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짧게 설명해 아니 주세요. 제가 LH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LH가 배산주구 개발을 하면서 그때 수용 방식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돌려줬냐. 첫 번째는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시한테 줬습니다. 우리 배산지구는 다른 영등지구나 전주 하가지구, 군산 수성지구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기반 시설의 50% 정도를 무상으로 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의 차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LH에서 그 당시 연계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금 건설을 했죠.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임대주택 2,100호를 건설해가지고 그 30년간 지금 직접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 연계해서 본래 그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일반 건설업체들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그 서울시 SH공사하고 계속 쟁점이 됐는데 원가 공개라고 했는데 근데 공개를 안 했죠. 왜 공개를 안 씁니까? 기업들은 기업 비밀이 다 안 남겨요. 그래서 그 필요하시면은 LH 쪽에 계속 요구를 하시고
우리 자, 시에서는 시장님, 저는 그것을 분명히 LH에 요구도 해봤고 우리 여기 담당 시에서는 부서에 제가 LH에 부탁을 이것을 해서 예.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 시- 근데 시장님도 자료를 못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LH에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건 관련 법에 자, 의하면은 정리한 LH에 얻을 안 당연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의무는 그래서- 없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 군산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LH에서 정산 요구를 할 이유는 없지만 대신에 사업 협약서는 각 지자체와 같이 상의하에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협약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환지 방식으로 했고 뭐 도시개발법으로 했고 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알았어요. 협약서가 아무 혜택을 받지 궁금하시다면은 못하는지. 제가 그걸 확보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협약서 문제는 이 자리에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걸 제가 못 챙겨봤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확보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뭐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한 저희가 거거든요.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법에 허용한 예, 자료고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문제 제기했으니까 구해드리겠는데 예, 예. 정확한 시장님, 정보를 가지고 예,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야지 시민들한테 네, 자꾸 이렇게 왜곡된 편향된 정보를 드리면 본 절대 안 의원은 됩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분명히 묻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녹지를 많이 받았다. 우리 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성 원가에서 녹지를 많이 줬으면 땅이 줄어듭니다. 그 땅이 줄어들면 그 땅값은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자, 여기까지 전체를 하시고 놓고 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흠집 예. 내기가 아니라 이게- LH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LH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예. 받으시고 저희가 LH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LH 직접 상대하시고 협약서는 저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기업 유치하자는 말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정주 여건이나 기반 시설 등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해야 우리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식품 클러스터 단지 주위에 정주 여건조차도 조성되지 않아 식품 클러스터의 상주 직원들을 이웃 완주군에 빼앗길 상황입니다. 우리 시 부채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자체 개발은 뒤로 하고 공기업 눈치 보기, 공기업 배불리기만 하시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자체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이 우리 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열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님이 되어서 앞으로 익산시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시장님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